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병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병화가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대한한 월령 금왕절인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의 병화 일간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독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좀 그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전기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추,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유왕한 금왕절 6월에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고 월로 치면은 이제 양력으로 한 9월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루로 치면 그냥 여러분 유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유시면 대체적으로 우리 5시 반에서 6시 반 정도 되고요. 바닷가로 치면 이제 태양이 서산으로 서쪽 바닷가 서산으로 이렇게 기울라고 하는 반 정도 밑으로 내려가고 조금 남아있고 그 주변에 빨갛게 황혼이 내려가고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에 있을 때는 주변 시커멀 것이고 만약에 바닷가라든가 강호수 옆에 있었으면 붉은 노을이 강호수가 이게 반사를 해서 좀 이쁘겠죠. 그래서 6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빛이 조금은 잔영이지만 그 빛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일단 빛이 남아 있으면 일단은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병화는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고 귀를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취용했을 때는 일간 자체가 어떨 때, 그렇죠? 신왕했을 때 임수를 취용해야지 부담이 없지, 일간이 약할 때 임수를 취용하게 되면 좋지 못하죠. 특히 금이 왕할 때 금수가 왕에게 되면은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임수를 취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선생님, 묘목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묘목은요, 인목하고 묘목하고 차이는, 이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고요. 간목과 같은 것이고,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죠. 간목은 쉽게 말하면 큰고 아름다리 큰 나무라고 했을 때 화를 생할 때는 간목, 인목으로 생하는 것이 좋고, 을목은 작은 화초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을목, 묘목을 가지고 화를 생하는 것, 특히나 병화가 아닌 정화 같은 경우는 자칫 을목, 묘목인 승목이 많게 되면 오히려 정화를 꺼뜨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묘목은 있어도 오히려 장애가 많아지게, 을목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뭐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갈대, 마른 갈대로 불을 피운다라고도 이렇게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장작 좋은 게 있으면 장작을 쓰지 뭐하러 갈대 뜯었다가 말렸다가 불을 피우겠습니까? 고추인등교가 좋은 격이다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나서 그 빛을 보강하기 위해서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지지 인사의 뿌리를 두거나 성안에 특히나 간목 같은 것이 있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주고, 그 다음 연후에 뭐다 예를 들면은 임수로서 병화를 보거나, 예를 들면 지지로 뭐 오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오시가 되면 갑오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간 병화가 튼튼해야지만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될 것이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6월의 병화,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일주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로 일주로 그렇게 중요하지. 사주 전체를 볼 때 사주 원국과 대운과 연과 월운과 일운을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는데, 일주는 그 안에서 단 몇 퍼센트의 어떤 그 보는 이제 관점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일주로는 가지고 사주를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고, 뭐 유튜브라든가 그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일주, 예를 들어서 병인 일주의 특징, 뭐 병자 일주의 특징, 병호 일주의 특징, 병수 일주의 특징, 뭐 중축축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주 볼 수 있으면은 그 사주 명리학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좀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식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게 되면은 10년, 20년, 30년을 공부하더라도 맨날 수박에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다. 뭐 어디 유명한 뭐 철학관 30년 했다 하더라도 신살, 일주론 이런 거 가지고 사주 보잖아요. 다 틀립니다. 괜히 특히나 출산태길 같은 거 잘못 맡겼다가 집안
진짜 이상해지게 되니까 그런 거 그 사람이 어떻게 강의하는지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간과 원령을 관계에 살펴 격국을 본다고 했는데,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유금,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죠. 양대 음의 관계가 되죠. 양대 음.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이 금을 극하는 관계, 일간 병화가 월지 있는 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죠. 내가 극하는 겁니다. 나를 극하는 것은 극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극하는 것은 아극자라고 하고요. 육진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재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양이 되게 되면은 요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요건 편제가 되는데, 만약에 내일 정화 일간이 태어났을 때 정화는 음화죠. 그 다음에 월지 있는 금도 금이죠. 이거는 음대음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양대음이니까 정제가 되는 것이고, 내일 정화가 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같은 화극 금의 관계이지만 음대음이 돼서 내일 정화가 유월에 되는 편제격이 된다. 오늘은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하다라고 봤을 때, 화는 유월의 사지가 되죠. 일간은 약하고, 일간은 약하다, 신약하고, 제왕하다 또는 제다신약한 구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완전 제다신약으로 굳어지지는 않아죠. 반드시 나머지 글자에서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얻어서 일간 병화가 생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신왕, 제왕이 돼서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고, 신행주양한데 재생관까지 하게 되면 부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부귀 쌍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인비를 얻지 못해서 제다신약으로 그쳤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는 것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엄처시하라고 해서 좀 무서운 처를 만나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부정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정한 그러한 여자도 될 수 있겠다. 제다신약. 그래서 이왕이면 제다신약, 살중신경, 설기태가, 모왕지수 이런 것들은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주이기 때문에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 같은 경우에는, 자, 1년으로 치게 되면 유월이지만 하루로 치면 유시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저번 강의 때 제가 유시를 17시 30분에서 18시 30분으로 잘못 얘기를 했었고, 어떤 분이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 유시는 그거 17시 30분에서 어떻다? 19시 30분이 바로 뭐가 된다? 유시가 되겠죠. 이건 제가 그때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1시간을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유시는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으로 이제 그 동영상을 제가 정정을 못하니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루로 놓고 치면 병화 유월이 되면 병화 유시의 병화로 이렇게 연상하시면 이해가 좀 잘 되죠. 수평 바닷가나 강가 또는 이런 데 있으면 태양이 그 바다에서 이제 뉘엿 해가 질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니 붉은 석양이 이렇게 들어져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은 시커멓죠. 해가 질 때 그때는 태양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지만은 그 밑에 산지는 시커멓죠. 그래서 병화는 임수를 보게 되면은, 6월의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하늘에 붉은 석양이 져 있는데 그 붉은 석양을 바다라든가 강우수가 보광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름답죠. 술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수평선,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완전 지고 약간의 화의 기운만 보일 정도고요. 유시는 아직 태양이 완벽하게 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도 마찬가지로 병화는 빛만 남아있으면 일단은 임수를 취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병화도 나름 임수로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일간 자체가 왕하니까 오히려 임수를 갖다가 금으로서 도와줘야 됐지만은, 저번 달인 신월이라든가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상태에서 임수 칠사를 보게 되면은 제살
태왕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지지로 임목, 사화 또는 오화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 인사호 등의 뿌리가 있으면 능히 병화가 임수 칠사를 감내해 낼 수가 있죠. 재관을 모두 쓸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사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기쌍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인사호를 보지 못하고 일간이 너무 허약하다, 신약하다라고 하면 재살태양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기쌍전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의 손상을 얻고 빚을 잔뜩 질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6월에 임수를 쓰는 병화는 반드시 인사호 등의 뿌리를 두고, 천간으로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월간을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6월에 본기인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병신이 붙어 있어서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일단은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재성이 왕한 구조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묘유충이 됩니다. 묘유충. 이 묘유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로 사화라든가 축토라든가 또는 진토 등이 있어야지만 묘유충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술이라고 하는 토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유술이라고 해서 준방합이 형성된다라고는 보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방합은 충을 구제하지 못한다. 충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지지 6합이고요. 지지 6합이고, 그 다음에 지지 3합이 있어야지만 충을 구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간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정관이니까 여러분들 정관이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병화는 전관 개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평관칠살인 임수를 좋아하는 것이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묘유충이 됐기 때문에 굳이 어차피 묘명은 승목이란 병화를 생조해 줄 수도 없겠지만은, 병화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다? 굉장히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술의 병화가 통근되어 있다라고 해서 인묘 병화가 화고에 인묘돼 있어. 이 병화가 물론 신약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병화 자체가 너무 약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시에서 좀 이따 생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를 얻게 되면은 갑오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오의 인묘에서 약한 것이 아니라 오술 합해서 병화가 굉장히 세력을 반대로 크게 얻고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묘고를 보게 되면, 인묘지를 보게 되면 그 일간 또는 그 오행이 굉장히 약한 걸로 보는데, 무조건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지지로 형충회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까지 살펴보고 난 연후에 신약인지 신왕인지를 놓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병화가 신약이지만, 갑오시가 되는 경우에는 병화는 신강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일간이 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죠. 술에 통근해서 얻는 이론보다는 술토가 토이기 때문에 병화를 회강하는 것이 더 안 좋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묘목은 승목이라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공력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묘유충까지 됐기 때문에 이 묘목은 용도가 있다 없다 거의 5%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개수는 화를 극하는 것이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어떻다? 굉장히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인성 또는 비경겁제 인비를 얻어서 일간 병화가 일단 생존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지, 이런 경우에 다시 생시에서 임수로 보강한다 그러면 병화 바로 직극을 받아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이런 거는 꼭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는 없겠고요. 자, 무자시가 됐을 때는 쓰지도 않고 제가 지워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설명도 안 해놓고, 이 무토는 술의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고요. 개수도 자의 통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토는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과 동시에 병화를 병화의 빛이 가리는 역할. 빛이 강하면 회강을 하더라도 그 빛을 완벽히 가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빛이 약한 경우에는 조그만 토가 있어도 그 빛을 빛을 가리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랜턴, 후레쉬가 있죠. 후레쉬 빛이 강할 때는 손을 가려도 손이 빨갛게 보이지만은 후레쉬 약할 때는 손을 가리면 다 가려집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약한 병화를 갖다가 개수가 득세를 하게 되면은 병화를 극하게 되는 것이니 무자시는 좋을 리가 없겠고요. 비축시 또한 무토는 아니더라도 역시나 작은 빛은 기토로도 충분히 축술형하죠. 그래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능히 요 병화를 갖다 회강할 수 있고, 뭐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은 이렇게 잘못하면 상관, 경관까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인시하게 되면은, 자, 경금이 6월에 묘충했더라도 경금 투출하게 되면 요 금의 세력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금은 수를 생할 것이다. 일간 자체가 약한데 인을 보게 되면 병화가 인에 뭘 할 수 있죠? 뿌리를 둘 수 있다. 즉 통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중에는 간목이 있어서 목생화도 가능하죠. 그래서 병화가 술인에 이렇게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명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별로 좋지 못한 것은, 금은 모르겠어요. 세력이 따손치더라도 요거 묘유충이 됐기 때문에 금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세력을 얻지 못했지만, 금의 생주를 받는 개수는 그나마 더 약하죠. 그래서 경신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화토가 왕할 때는 식상이 정관을 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보실 수 없겠고요. 이 술인의 통근한 벼가 넉넉하게 왕하진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금수운이 지나도 이제 모군까지, 토가 왕한 것은 좋지 못하지만 모군도 나쁘지 않다. 요때 임술대운 때 임술의 술은 병화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좀 애매한 게, 목화운으로 가도 그렇고 금수운으로 가도 그렇고 썩 그렇게 좋은 운세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고요. 임진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사주. 진술충 빵 때리면 토가 왕해지죠. 임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묘충이 됐기 때문에 이 금이 임수를 생하는 공력도 크게 줄었고요. 진술충 하게 되니 진의 임수가 통근할 수도 없겠다. 이게 진술충 하잖아요. 그럼 병화도 수레를 통근을 못하고요. 임수도 진의 통근을 못한다. 단지 약한 병화를 갖다가 임배수가 극하는 그런 현상, 너무 일간이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수가 약하고 금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목화운으로 간들 썩 좋을 일은 없겠다. 완전히 사주가 다 깨졌잖아요. 묘유충에 진술충까지. 그래서 사지전충이 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 사지전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네 글자가 모두 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로 거의 유금 하나 빼고는 얘도 건조한 것, 묘목은 충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하냐 습하냐를 따질 필요가 없죠. 사주 자체가 천간으로 개수, 신금,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천간, 개수, 신금이 다 어디에 뜻을 두고 있습니까? 유의 뜻을 두고 있죠. 유의 뿌리를 두고 유의 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묘중에서 유금이 이렇게 깨져 있으니 이 또한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남자 같은 경우는 간신히 경신대운, 여자 같은 경우 임술대운 썩 좋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개, 갑자, 을축까지는 어떻게 한번 봐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간 사주가 너무 건조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까 갑오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6월의 병가 약한데 오술합, 갑목까지 있죠. 이건 당연히 금수운이 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가 있겠고, 이것도 양인 있잖아요. 양인이 수라고 합하면 양인이 더 왕이죠. 이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병신시가 되게 되면 이 또한 어떤 병변하면 어떤 무토가 같이 있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건 다 낭설이고요.
병화 두 개가 같이 있어 나쁜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뭐 비견겁제를 얻으면 도움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그게 뭐 하늘의 태양은 뭐 두 개 있어서 하는데 그건 다분히 인간적인 어떤 발상인 것이지 음양오행 차원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크게 나쁘다라고 보잖아요. 뭐 당연히 5월에 태어난 병화, 그 다음에 4월에 태어난 병화, 일간 자체가 왕할 때 병화를 보는 것은 그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한 병화를 더욱 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병화일간이 4, 5월에 태어나서 왕하면 임수, 금수로 봐야 되는 것이 비견겁제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죠. 6월에 지금 이 상태에서 병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 병화가 됐든 지지로 뿌리를 두기가 술토 하나 말고는 거의 뿌리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신유술 방합까지 완벽하게 구전했으면 병병병존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는 일간이 약한 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무자시, 기축시만큼 무술시도 결코 좋은 경우는 아닌데 이건 뭐 당연히 병화가 회기무가 완전히 서산으로 태양이 기울어 가는데 먹구름이 완전히 태양 다 가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좋은 생시가 아니겠고요. 제가 봤을 땐 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가 경인시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땐 병신시 정도. 근데 병신시였을 때는 목화운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대우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해서 병신시에 태어났다, 여명으로 태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택일에서는 이렇게 좀 제외를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썩 좋은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래도 오늘 부득이하게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경인시 정도 또는 갑오시는 너무 왕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계사시나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도, 일간 자체 3도까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병화 일간의 뿌리를 너무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 선생님 갑오시는 너무 왕하다니까요. 그래서 경인시, 계사시 정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택일, 진짜 오늘 같은 날 택일을 한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